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드라마틱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오늘 시가가 11선을 이탈해서 출발했습니다. 11선 이탈을 해서 출발을 했고 이전 저점 부근까지 밀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와버렸어요. 5일선을 돌파 안착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분봉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분봉으로 보시면은 이 자리죠. 오늘 9시부터 9시 30분 캔들입니다. 10시, 10시 반, 11시 이런 식으로 이제 30분 간격으로 캔들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텐데, 자, 지금 보시면은 시가부터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하고 저점이 지지가 됐죠. 10시가 되는 시점부터 횡보가 나왔습니다. 횡보가 나왔다가 소폭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많이 상승은 안 했어요.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시점이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이제 정부 정책이 나왔습니다. 이제 1시부터 계속해서 이제 정책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2시부터 수직 상승을 시켰습니다. 여러분들도 차트를 보니까 세부적으로 보니까 그게 보이시죠? 하락을 했다가 옆으로 횡보를 했다가 소폭 반등이 나왔다가 여기서 이제 하락을 다시 할지 아니면은 반등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반등을 시켜버렸단 말인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일단 어차피 이거를 보시면은 국내 선물 차트랑 똑같은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볼 필요는 특별히 없을 것 같고,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서 투자자별 매매 종합에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종합을 보시면 현물 쪽에서,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다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했고요. 선물에서도 외국인은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연기금에서 1380억 정도 매수를 해줬습니다. 코스닥 마찬가지 185억 정도, 선물 쪽에서는 730억 정도. 투신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금융투자에서 이제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물 쪽에서는 기관 투자자에서 870억 정도밖에는 안 받쳐줬어요. 그런데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3178억,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692억, 선물에서는 1793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콜옵션을 매도를 하고 풋옵션을 매수를 했죠. 그러니까 선물과 현물과 옵션을 보시면은 얘네들은 전부 다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시장을 매도로 봤다는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이 상승한 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침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595조 추가 지원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어제는 진통을 겪었다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발표가 되는 시간이 10시 가까이 됐죠. 아까 전에 여러분들 그 차트를 보시는 시간대 이제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상태가 이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장은 계속해서 이제 반등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국내 증시도 이제 같이 반등이 나왔는데 정부에서 일단 첫 번째 이제 정책이 먼저 나왔습니다. 25조 원을 더 풀어서 저신용 회사채 부도도 막아보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의구심이 드는 문제가 뭐냐면은 저신용 회사라는 거를 어디까지를 저신용 회사라고 하는지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얼마에 대한 이제 CP를 뭐 매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뭐 신용 등급이 얼마까지를 지금 뭐 하겠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지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이제 뉴스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부가 일자리 50만 개 제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한국판 뉴딜 꺼내든 문 대통령, 이게 좀 위험한 발상이기도 합니다. 명과
악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다시 정부에서는 특별한 이제 정책은 없었어요. 특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이제 자금을 풀었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예, 마찬가지 청년 취약계층에 55만 명 긴급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에게는 150만 원을 지원을 하겠다. 이건 50만 원씩 3개월을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이제 특수고용직 같은 경우에는 뭐 학원이라든지 그러니까 단체로 이렇게 이제 근무하는 직업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 이제 속보가 나왔죠. 3시 정도가 됐나요? 네, 3시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한국판 뉴딜과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SOC 사회 안전망 쪽으로 중점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사회 안전망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뭐 마트나 백화점 그러니까 서비스업 같은 계통이겠죠. 그 다음에 항공 관련 이런 쪽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러한 뉴스가 같이 나왔고요. 오늘은 정책 자체가 굉장히 한꺼번에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점이 조금 와닿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미국에서 탄력을 받아가지고 국내에서 정책을 내세웠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 수급 자체는 그다지 좋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일본의 요미우리에서 최종 기사를 발표를 했죠. 북한 긴급 상황 시 김여정 권한 대행을 준비를 하고 있다. 자,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전 세계에서 북한에 대한 가장 정확한 뉴스를 보도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미우리에서 이 정도의 기사를 타이틀로 이제 낼 것 같으면 문제는 있다. 그거를 참고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보고 참고를 해야 되는 거는 대북 경협주라든지 대북 철도 그 다음에 개성공단 이런 관련주들은 지금 당분간 접근을 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클로로퀸 미국 임상 3상에서 이제 통과가 됐다라고 나왔는데 입증에 실패가 됐다라고 하죠. 사망률이 높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바이러스 때문에 입원 환자들에게 이거를 투약을 했는데 사망률이 2배 이상이 급증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테마로 안 엮이더라도 회사의 실적 자체적으로만 상승이 가능한 종목들을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실적이 좋아. 테마로 안 엮여도 상승할 수가 있어. 이런 종목들 중에 테마로 엮이면은 훨씬 더 빠르게 상승을 하겠죠.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고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코카콜라도 피해가지를 못했습니다. 매출의 25%가 급감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일단 주가가 5%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슈퍼 콘텐코 마이너스 유가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정부에 대한 지원 자체가 굉장히 지금 절실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가장 문제입니다. 타이틀 자체가 석유전쟁, 전세계 원유 저장시설이 6월 되면 고갈이 된다. 자, 이거는 전 세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애널리스트 대부분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4월 말에서 5월 초에 원유 저장시설이 고갈이 되고 전 세계는 6월 초에 원유 저장 능력이 동의난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은 실질적으로 이달 말이라고 해봐야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서 열흘 안에 원유 저장할 수 있는 구간이 고갈이 된다라고 합니다. 원유 생산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셰일 업계에 대해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GDP의 10%에서 15%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적 타격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에 국내 지표가 나왔죠. 보시면은 한국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전치가 마이너스 0.3이었죠.
예상치가 마이너스 0.5였는데 마이너스 0.8로 안 좋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안 좋게 나왔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년 동기 대비권은 플러스 0.7이었는데 마이너스 0.5로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지표가 오늘 2개가 나왔는데 이렇게 안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을 들어 올려 버렸습니다. 장 마지막에. 이 정상적인 시장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이제 오늘 야간에는 원유 재고 발표가 있죠. 나머지 지표들은 오늘은 일단 특별하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데 전체적인 원유 재고 발표를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쿠싱, 그 다음에 정제유, 그 다음에 가솔린, 이 4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일단 전체적인 원유 재고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 일단 오늘 뭐 핵심 뉴스는 이 정도만 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홍남기 총리가 마지막에 발표를 했죠. SOC, 사회 안전망, 그 다음에 한국판 뉴딜. 자, 그러면은 당연히 내일 같은 경우에는 한국판 뉴딜이나 SOC 관련해서 종목들이 상승을 하겠죠. 일단 종목들을 조금 간추려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아이즈비전입니다. 그 다음에 오픈베이스, 그 다음에 링네트, 그 다음에 링크제네시스, 그 다음에 엑셈. 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즈비전, 오픈베이스, 링네트, 링크제네시스, 그 다음에 엑셈. 요까지가 실적이 조금 괜찮습니다. 실적도 괜찮고 회사 재무 구조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테마주기 때문에 실적과 무관하게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참고를 하세요. 그 다음에 머큐리, 상지칼륨, 데이터 솔루션, 기가레인, 큐렉소, 줌인터넷, 대한광통신, 우리넷. 일단 뭐 대한광통신이 차트가 좀 괜찮네요. 일단 내일 분명히 갭을 다 띄울 겁니다. 갭을 띄운 다음에 출발을 할 거니까 단타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실 분들은 일단 제가 말씀드렸는 아이즈비전, 오픈베이스, 링네트, 링크제네시스, 엑셈 요 5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실적과 이제 재무구조가 괜찮기 때문에 이쪽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시는 거를 일단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특징주가 한 종목이 있습니다. 자, 유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메디톡스가 판매가 중단이 됐죠. 메디톡스가 지금 판매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보톡스 관련주 중에 한 종목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유바이오로직스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는 뉴스로 보면 임상 3상을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증권가에서 나오는 찌라시에 의하면 임상 3상이 통과가 됐다라고 합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기업 분석을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오주다 보니까 PBR 자체는 5.14로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부분을 보면은 2019년도 12월달 기준으로 결산이 나왔죠. 영업이익이 98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91%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분기 매출액을 보시면은 2분기 매출액이 70억, 3분기에 73억, 4분기에 99억, 그 다음에 2020년 1분기 매출액이 무려 117억 원으로 증가가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영업이익은 지난 분기보다 소폭 이제 줄었는 게 보이시죠? 근데 이때는 이제 말 그대로 영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소폭 감소가 됐지만 당기 순이익에서 보시면은 마이너스 38억에서 7억으로 흑자로 전환이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회사에 대한 유보율은 160%, 부채 비율도 160% 정도가 됩니다. 165% 정도가 되죠. 그런데 이제 이게 정상적인 재무 구조입니다. 보통 150에서 150 정도 보면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는 크게 뭐 높이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영업이익률로 보시면은 영업이익률 증가율이 25.64%, 그 다음에 순이익률 영업이익 증가율은 47.39%에서 25.64%로 마찬가지 보셨는 것처럼 위에서 보셨는 것처럼 조금 줄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순이익률이 마이너스 38%에서 5.98%로 전환이 됐죠. 수익으로. 그 다음에 ROE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마이너스 41에서 8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굳이 테마가 아니더라도 접근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종목은 관심 종목 정도가 아니라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추천 종목과 관심 종목 사이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손절 라인대를 잡고 진입을 만약에 한다면 요 기준선 라인 자리를 손절가를 잡고 내일 시가에서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천 종목을 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추천 종목은 유비케어라는 종목입니다. 자, 유비케어에 대해서 실적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PER 같은 경우에는 10일 저평가가 됐고, PBR 마찬가지 2.56으로 상대적으로 저평가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0.75%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매력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2019년도 4분기 기준 결산으로 124억, 3개월 전 예상 실적 대비 143%가 증가가 됐고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29%가 증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4분기보다 지금 2020년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4분기보다 매출액이 증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영업이익 마찬가지 크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배구조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5%에서 31%로 크게 증가가 됐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죠. 회사 유보율이 318% 정도로 유보율 상태도 괜찮고, 부채 비율 마찬가지 29%로 거의 빚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4.8에서 14%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지배구조 순이익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7에서 10%대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ROE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93에서 12까지 증가가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유보율과 부채 비율은 이 수치 자체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아마 다음 달 정도가 되면은 조금 더 좋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종목에 대한 공략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략법 이전에 차트를 여러분들 잠깐 한번 보세요. 지금 차트가 이런 형태의 차트가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전에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비슷한 차트가 두 번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나왔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반등이 나왔죠. 21선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근데 이렇게 되면서 이만큼의 추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또 한 번의 매수 타점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121선과 241선을 돌파를 했다가 윗꼬리를 조금 달면서 그래도 121선에는 안착을 했습니다. 요렇게 되니까 한 이틀, 3일, 4일 정도 지나다가 6거래일 동안 직전 고점까지 올라갔죠. 결론적으로 이제 수익이 났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들어가도 수익, 이 자리에서 들어가도 수익이 났다는 겁니다. 자, 지금 똑같은 상황이죠. 지금 조정파를 받다가 500일 이평선까지 강력하게 이제 저항이 되면서 오늘 120일 이평선을 돌파 안착을 했고 240일 이평선까지 돌파 안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매물대를 다 소화를 시켰고
여기서 나오는 매물대도 지금 여기서 다 소화를 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전 고점 라인대가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저항을 받고 이렇게 맞고 조금 윗꼬리가 달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종목은 내일 예상 시나리오를 써보면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래량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터지면서, 아니면은 내일 소폭의 이제 양봉 정도나 음봉 정도가 하나 나오면서 한 이틀 정도 조정을 받다가 이런 식의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불분명하고 변동폭이 너무 큰 시장이다 보니까 손절가를 안 잡을 수가 없겠죠. 자, 이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시가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여러분들 보시는 60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이 동시 저항이 되는 자리, 요 자리 정도를 손절가로 잡으시면 됩니다. 요 정도로 잡으시면은 아마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까지 내려오지도 않겠지만 한 요런 식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가격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손절 라인 가격대는 4,800원 정도 잡으시면 되겠네요. 가격 적어 드리겠습니다. 자, 5,650원 부근 매수 혹은 시가 이하 매수. 손절가는 4,800원 이탈시 손절. 목표가는 3에서 한 25% 정도. 자율적으로 수익 실현.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거의 매일 이제 방송으로 종목을 추천을 드렸는데, 단 한 종목도 여러분들이 보셨는 것처럼 하락장에서도 손절이 나가는 종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방문을 많이 하시는데 좋아요도 안 눌러주시고 구독도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번 주까지만, 내일까지만 추천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일주일에 한 종목 정도만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가 많아지면 이전처럼 뭐 하루 이틀에 한 종목씩 제가 최선을 해서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냥 이제 종목만 보시고 이렇게 이제 나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일날 추천 종목을 안 볼 수가 없겠죠. 전일날 추천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였죠. 자, 이 종목은 오늘 시장이 아침에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가가 0.74에서 마이너스 0.74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가가 5.67%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시가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도 한 6.3%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5% 정도 이상 수익을 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짧게 수익 실현하실 분들은 짧게 수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직전 고점대까지는 한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수익 실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수익이 나셨거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